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원래 좀 멤버십 영상으로 고민을 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제가 이제 뭐 조금 개인적인 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게도 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영상 평상시에 보는 분들한테도 좀 오랜만에 더 도움되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일단은 확실히 좀 좋아요. 비중에 대해서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번 달뭐 나쁘진 않은데 거기서 이제 실리콘2라는 종목 요걸로 하다 이제 좀 비중 베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단기 스윙 개념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였죠. 오늘은 좀 아쉬웠어요. 오늘은 좀 줄줄줄 내려왔는데 어제 이런 돌파할 때 좀 추가적으로 여기서 좀 샀거든요. 제 기준에는 제 이제 베팅을 세게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제 기준에는 이제 좀 오버 베팅 수준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런 내용이 좀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어떤 근거를 통해서 베팅을 좀 세게 했나, 그리고서 어떤 근거를 통해서 미리미리 좀 보고 있었나. 정확히 말하면 저는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제 멤버십 영상에서는 제가 요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고 했을 때 이날이죠. 그래서 5월 28일, 29일 이때쯤에서 저는 실리콘2 좀 단기 스윙 생각하고 있고, 저는 얘는 일단은 신고가를 한번 좀 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날이 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랑 그 다음에 어제는 추가적으로 좀 더 했었어요. 해가지고 보면은 이번 달 실리콘2로 이 계좌에서도 수익이 좀 났습니다. 뭐 6월 10일 해서 이거 좀 오늘 고민하다가 일단 날렸는데 아마 다시 조금 또 살 거는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2로 갔다가 지금 보면은 2400, 1800, 1600, 한 1200 뭐 이렇게 좀 수익 냈는데 어제 고점에서 팔았으면 이게 아마 좀 더 컸을 거예요. 어제 욕심 좀 부리다가 조금 고점에서 파는 게 또 쉽지가 않죠. 보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보려다가 좀 까먹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괜찮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중요한 게 비중을 좀 많이 했어요. 보면은 막 이제 2억, 3억, 하나 시스템도 뭐 7억, 이거는 3억 정도씩 사고 팔고 한 건데 이 종목이 어제 좀 많이 사고, 정확히 말하면 어제 제가 한 5억 정도? 5억인가? 6억인가? 뭐 계좌 이것저것 합치면 한 그쯤 될 것 같아요. 좀 더 넘었던 것 같은데 해서 어제 팔고 오늘 팔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액들이 좀 되죠. 그래서 왜 비중 베팅을 했는가, 이런 관점들 다양하게 좀 설명드리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실리콘2는 계속 밑에서부터 좀 봤던 게, 얘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뉴스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있죠. 주체가 있고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제 있고,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세력,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세력이라고 하는 주가를 이제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집단, 뭐 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집단이겠죠. 그래서 자금력이 빵빵한 그런 집단 아래 이제 기관이 들어가 있고 외인이 들어가 있고, 혹은 우리가 이제 뭐 영화에서 가끔 보는 작전 세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일단은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랑 외인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예요. 즉 수급주입니다. 수급주. 실적 기반이 아닌,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시총이 조금 있는, 덩치가 있는 회사들이에요. 즉 그냥 정말 우리가 뭐 흔히 표현하는 잡주, 뭐 아니면 정말 극소형주, 엄청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중소기업에서도 뭐 중소라고도 하기 좀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등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관 애인들이 막 시총 500억짜리 막 1000억짜리에서 막 계속 뭐 매집해가지고 주가 올리고 그런 거 못 보시죠. 반대로 삼성전자 어때요? 날마다 기관이 사고 팔고 이럽니다. 그래서 등치가 있는 종목들에서 실적을 좀 기반으로 움직이는 애들, 기관애인들은 이제 뭐 각자 분석을 하잖아요. 팀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기업이 다음 분기 실적이 이 기업이 미래성이 밝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쭉쭉쭉 기관 외인들이 뭐 매집해가지고 뒤에 뭐 주가 올리고 그런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최소한 보통 수급주입니다. 수급주라는 거. 실리콘2 같은 경우에 시총이 지금 이제 3조예요. 작지는 않죠. 뭐 1000억, 2000억 이런 구멍가게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얘는 이전에도 일반 영상에서도 몇 번 좀 힌트를 드리기는 했어요. 드리기는 했는데
기간이랑 이제 요때부터 움직임이 좀 달라졌었거든요. 기간 매수세가 일단 주축이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슬쩍슬쩍 갈아타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좀 단타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200억 사고 20억 이틀 합쳐서 한 뭐 800억 파는데 다시 270억을 사고 하루 쉬고 70억 사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최근에 이제 움직임, 저는 여기서 이제 요거 조만간 이제 좀 돌파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바로 요 애들이에요. 요것들 6월 5일 뭐 4일부터 해가지고 5일 9일 10일 지금 보시면 요때죠. 6월 4일부터 해서 지금 요 구간들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됐죠? 뭐야, 기간이 여태까지 주체였었는데 여기는 어때요? 기간이 팔기 시작해요. 기간이 팔기 시작하죠. 주체 여태까지는 외국인은 중간중간 좀 단타성으로 갖다 좀 사고 팔고 하나 싶었고 기간이 우직하게 샀던 모습이었다면은 요 자리에 와서는 기간이 이제 옆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간이 팔기 시작하죠. 딱 보면은. 근데 수급 주체 이 종목을 끌어올린 그 주가를 끌어올린 쪽에서 매도를 하면 보통 안 좋아요. 보통 안 좋아요. 왜? 올려놓은 기둥이 지금 흔들리는 거잖아요. 기관들이 힘줘서 올려놨는데 기관이 팔기 시작해. 그러면은 이거 누가 올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래 보통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 종목은 그 기관이 매도하는 걸 어떻게 해요? 외국인이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태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외인이 그냥 단타성이었어요. 좀 사고 120억, 130억 사? 그럼 70억 팔고 100억 팔아가지고 더 팔아. 40억 사? 70억 팔아. 이랬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사는 매도 대비해서 매수세가 많아지죠. 200억 사고 800억 팔고 200억 사고 안 팔고 70억, 100억, 120억, 260억 사기 시작해요. 사기 시작해요. 근데 올려놨던 기간이 팔아. 기간이 팔면은 기둥이 빠지니까 원래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얘가 버텨요. 왜? 외인이 그 물량을 다 받고 있죠. 이 자리에서.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게 뭐예요?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신고가를.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외인이 받아. 기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외인이 받아. 뭐예요? 외인에서 외국인에서 기관에서 외국인으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외인들이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뭐 모르죠.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뒤에 더 무언가 자신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노릴 수 있겠죠. 노리고 있으니까 기관들이 파는 거를 자신들이 받아주겠죠. 받아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고 있었고, 저는 이 종목이 일단은 신고가를 좀 생각을 하고 있던 게 뉴스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리콘2 예전의 뉴스들인데 보시면은 자, 이게 뭐 지금 당장 있던 거 아니고 뭐 1주, 2주 뭐 그 전에 있던 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곳에서 IR 해가지고 돌아다닌 것도 있었죠. 자, 실리콘2 K뷰티 플랫폼에서 첫 매출 1조 도전한다. 실제로 1조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뷰티 플랫폼에서 처음으로 매출 1조를 도전을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IR에서도 그 1분기 IR이었죠. 거기서 매출 1조 원 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물론 실적은 가서 열어봐야 돼요. 열어봐야 되지만 매출이 좀 계속 나온다. 그리고서 글로벌에서 K뷰티 성과 실리콘2 커지는 1조 클럽 기대감, 이런 뉴스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건 6월 2일이야. 그리고서 K뷰티 글로벌화 주도한 실리콘2 새 주력 시장 유럽의 눈길. 그리고서 중간중간 뉴스가 뭐가 있었죠? 유럽에서 화장품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해요. 영국에서 K뷰티 15초마다 한 개 팔리니까 부츠, 요거 뭐 플랫폼인 것 같더라. 우리나라 뭐 올리브영 이런 느낌인 것 같던데, 우리나라 화장품 모시기 총력전, 실용 외교의 뷰티, 관광, 중국 특수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 그 화장품 해외에서 뭐 좀 좋다고 계속 소문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뉴스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매출 뷰티 플랫폼에서 뭐 최초 매출 1조 목표니까. 근데 이제 뭐 가능성도 높다고 하고 IR에서 말을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해외에서 잘 나가는 뉴스들이 지금 계속 있는데, 원래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전에 화장품이 성공은 중국이었어요. 화장품들의 성공처는 중국이었었는데 이번의 매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북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매출이 좀 증가를 해요. 즉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좀 변수가 중간중간 있잖아요. 뭐 정권 따라서 바뀌는 것도 있고 이전에 뭐 한한령 이슈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매출이 순간적으로 탁 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요 화장품이 북미 그리고서 미국보다 유럽에서 매출이 더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 대한 개척, 유럽도 크죠. 시장이 엄청 크죠. 세 개를 나누면은 미국 시장이 있을 거고 유럽 쪽이 있을 거고 중국 대표적인 게 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인도 이번에 뭐 이제 인구수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있기는 하는데 보통 좀 그 시장 부각되는 게 요 정도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중국은 좀 아쉬운데 미국이랑 유럽이랑 중동 지역 중동은 또 우리가 항상 아는 뭐 석유 부자 돈 많은 국가들이 포진돼 있잖아요. 그런 시장에서 잘 팔린다고 해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제 개척이죠.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도 이제 뭐 폴란드에서 뭐 그렇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나라 이제 K2 현대로템 요것도 있고 흑표전차 그것부터 해가지고 뭐 요런 내용들 화장품까지 같이 엮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고점 주변에서 기관애인의 손바뀜 얘네들이 왜 박지? 받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앞에서 요런 뉴스들을 통해서 이제 매출 1조 이거는 모멘텀이에요. 2분기 실적 발표가 한 8월쯤이겠죠. 실적 발표 뭐 기대감 계속 있는 겁니다. 매출 1조에 대해서 뭐 달성하는지 해가지고 기대감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에다가 저희가 좀 단기 스윙 포인트로 이제 멤버십에서 말씀드렸던 날이 딱 요 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한번 신고가 좀 트라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5월 28일, 29일인데 딱 요 날이에요. 왜? 요때는 이제 뭐 차트로 봤을 때 뭐 별거 있을까요? 별거 없어요. 그냥 밑에서 좀 올라오네? 쌍봉 트라이하네? 뭐 한 요 정도 느낌이기는 한데 자, 요 날 저는 이게 좀 이 봉이 중요했거든요. 5월 28일. 이 봉이 왜 중요했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이 봉의 의미보다는 이날 봉이 의미가 컸어요. 5월 12일 봉이 의미가 컸습니다. 5월 12일 음봉 강한 저항이에요. 왜 강한 저항이냐? 5월 12일 날로 가면은 얘가 요 날이죠? 5월 10일 얘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여기 있다. K뷰티 인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매출 확 증가했다. 유럽 지역 뭐 이렇게 해서 뭐 다음날 뉴스 붙었는데 이날 5월 12일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붙였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뭐죠? 어닝 쇼크가 아니에요. 어닝 서프라이즈. 와 깜짝 놀라. 좋대요. 실적이 좋게 나왔어.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고 해. 근데 어땠어요? 시장 예측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주가가 하락을 해요. 5월 12일 기간 애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이 패대기를 치거든요. 이날. 야, 어닝 서프라이즈면 좋은 거 아니야? 실적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는 거잖아. 근데 왜 패대기를 쳐? 몰라요. 모르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으면 우리는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죠. 그러면은 뭐가 해요? 뭘 해요? 개인들은 야 이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니까 이제 좋게 더 갈 수 있겠다. 뭐를 해요? 우리가 뉴스가 탁 붙으면은 개인들은 그 고점 주변에서 다 물려있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 상관이 없는데 좋은 뭐 호재성 뉴스를 붙이고 그 종목이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 어때요? 이 고점에는 항상 개인들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물려 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런 음봉이 그런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버렸어요. 그럼 요게 뭐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개인들이 물려가지고 소리치고 있겠죠. 살려달라고. 자, 그러면은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건 뭡니까? 강한 저항이 작용을 하죠.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다. 강한 매물대 형성이 돼요. 왜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냐? 사람들은 우리 그냥 딱 개인 스스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본절 심리가 있어요. 개인들의 대표 특징 중에 하나죠. 내가 어떤 종목을 샀다가 마이너스 10% 20% 갔다가 본절 주변 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아유 감사합니다. 다신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하고 탈출하잖아요. 본절 정리하려고 하잖아요.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는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됩니다. 왜? 여기 이제 밀렸다가 올라오면은 사람들 다 본절 탈출하려고 막 판단 말이에요. 와 이것이 마이너스 10% 20% 받다가 이거 구해주네 결국에 구출해주네 판단 말이에요. 그런 강한 매물대가 있는 자리인데 결국에 어떻게 해요? 넘어서죠. 그 강한 저항을 그 강한 개인들이 물려있는 매물을 누군가 받아줘야지 이 주가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 탈출을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아니죠. 개인들이 판단 말이에요. 올라오면 파는데 주가가 올라왔어. 그럼 누군가 샀죠. 누군가 샀겠죠.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주가를 올리는 주체는 개인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100종목을 뽑으면 주가를 끌어올린다? 뭐 진짜 잡주들 말고 대금 많이 붙고 기관애인들 좀 듬직한 종목들 기준으로는 주가가 끌고 올라오면은 100중 99는 개인은 못 올려요. 안 올려요. 정확히 말하면. 개인은 왜? 차익 좀 수익 날 거 있으면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개인은 못 올려요. 개인이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뭐죠? 세력이나 기관이나 외인들이 올렸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매물대에 누가 탈출을 시켜줍니다. 왜? 왜 탈출을 시키겠어요? 자신들의 돈을 써야 되잖아요. 이 탈출이 여러분들 저희들이 모시러 왔습니다. 타세요. 이게 아니죠. 탈출하세요. 이게 아니죠. 그냥 립 서비스로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그 탈출하는 물량들을 받아야 돼요. 개인들이 판단 말이에요. 그 주식을 그만큼 가격을 주고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어야 탈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력이랑 기관 외인들이 여기서 왜 탈출을 시켜주겠어요? 왜? 5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양매수예요. 딱 보면은 200억 서로 기관애인이 골고루 사이좋게 나눠 샀죠. 저는 이거 보고서 여기가 포인트였던 게 어닝 서프라이즈 붙이고 패대기 쳤던 음봉 즉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올리면서 여기서 기관애인이 사이좋게 200억씩 나눠서 개인들을 탈출시켜줬어. 얘네가 왜 착한 짓을 하지? 당연히 자신들의 목표가 있겠죠. 더 해먹으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요게 일단은 신고가 즉 모멘텀이 있죠. 매출 1조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리고 기관애인들 그런 식으로 왔다가 얘네들이 왜 탈출시켜줬지? 어닝 서프라이즈 있던 그런 강한 저항 음봉을 돌파를 시키는 부분들 인위적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매출 기대치부터 해가지고 이게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 우리나라 K 트렌드 이런 것들 뭐 불닭볶음면도 그렇고 잘 나간다고 하니까 매출은 갑자기 꺼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멘텀도 있고 기관애인들 움직임도 인위적이죠. 특히 여기서는 이제 손바뀜이 있었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좀 들고 왔던 거는 뭐 많지는 않지만 단기 스윙으로 해가지고 이거 7,000 요 정도였고 그 다음에 어제 샀던 물량들이 요런 거예요. 해가지고 어제 이제 신고가 돌파할 때 매수 단가 보면 뭐 좀 올라오면서 더 산 것도 있는데 해가지고 5만 한 4천원쯤이죠. 보시면은 매수 어디 갔어? 단가 보면 53,900원, 53,700원 이쯤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그 주변입니다. 정고점 주변. 신고가 자리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이제 54,000원인데 신고가 조금 올라오기 전에 요날 이제 수급도 셌어요. 어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루 지나가지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거래원에서 외국계 거래원 한 곳이 좀 많이 사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거 여기서 지금 4일 동안 이렇게 외인 손바뀜 있었는데 어제 거래원이랑 프로그램 좀 사더라고요. 이거 돌파 나오겠구나. 그래서 돌파 나오기 전에 샀는데 미리 보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미리 보고 있었어요. 미리 그런 이유들을 통해서 얘는 돈 쓰는 날 돌파가 좀 나오겠구나. 그래가지고 좀 이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수요일까지 제가 원래 뭐 오늘이나 뭐 내일쯤 이렇게 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뭐 친지분들 오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어제는 좀 여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이게 차트를 보면 딱 뭐야 저항 잘 만들고 톡 건드리고 돌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어때요? 돈이 훅 들어와요. 돈 요거 보이세요? 거래대금 요거 신고가 돌파하면서 45만 주 갑자기 훅 하고 돈이 들어오죠. 너 이거 오늘 작정했구나. 신고가 돌파 나오겠구나. 돌파시키면서 힘을 많이 줬죠. 여기다 이제 좀 트렌드를 하나 더 얹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최근에 뭐 하나시스템 얘도 비중 베팅 했던 이유 똑같습니다. 요 자리 이거 뭐 넥스트레이드에서 여기까지 가는 건 사실 좀 얻어 걸린 거긴 한데 요 종목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항 만들고
팍 하면서 대금 어때요? 시원하죠. 이런 것들.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경우 제가 좀 아쉬워요. 원래 월요일 이거 카카오도 그 전에 영상에서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얘는 이제 좀 돌파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날 카카오페이 제가 아마 집에 있었으면은 보면서 좀 카카오페이는 상따도 했을 거고 얘로 수익 좀 더 땡겼을 텐데 그거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지난 건 지난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최근에 트렌드 중에 우량주들이 잘 가는 것도 있었어요. 최근 트렌드 우량주들이 2020년 좀 주도주 시장이거든요. 주도주 그 이제 불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강한 종목들, 정확히 말하면 시총이 커서 무거운 종목들이 정말 세게 가는, 강하게 가는 장세. 이게 원래 시총이 크면 무겁기 때문에 아마 5%에서 10%쯤 움직이면 잘 안 가요. 보통 그쯤에서 멈추는데 지금 최근에 어때요? 카카오페이 이거 시총이 몇 조예요? 7조인데 상한가를 가잖아요. 카카오 얘 시총이 얼만데 20조인데 20% 올라요. 예전에 삼성전자 10% 넘었을 때 막 그런 느낌이죠. 2020년도에 시장에 진짜 돈이 너무 넘쳐나서 유동성의 힘으로 움직이던 그때 그 시장의 움직임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풍산 얘도 세더라고요. 세고 시총이 가볍지 않잖아요. 막 다 조단위 몇 조씩 하는 애인데 현대로템 얘 어제 13% 막 이렇게 올라요. 엄청 세게 움직입니다. 이런 건 이제 시장 트렌드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야지만 가능한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전부터 며칠 전부터 계속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총 큰 종목들이 3% 5% 가는 게 아니라 10% 20%씩 뽑아주는 시장이구나. 이건 장세에 대한 거죠. 유동성이 그만큼 세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 주도주가 진짜 많아요. 오늘도 뭐 한정기수 이런 것도 엄청 셌잖아요. 저는 얘는 좀 매매를 잘 못했는데 엄청 셌어요. 오전에 뭐 대금 보세요. 1.2조 붙이면서 쫙쫙쫙 시원하게 그냥 돈 계속 붙이면서 광기로 갖다 치고 갑니다. 이런 종목들이 하루에 한 개, 원래는 이런 종목이 일주일에 한 개, 두 개만 나와도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하루에 두 개, 세 개씩 같이 있어요. 두세 개씩 같이 있어요. 특이점이 같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장이 진짜 강하다는 겁니다. 이 유동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게 저는 뭐 잠깐 조정이 나오면은 뭐 좀 쉬었다 갈 수는 있어도 그 뒤에도 하반기 남은 것도 혹은 내년도 해가지고 좀 시장 자체는 꽤 흐름 자체는 일단 좋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런 팍 하고 들어온 유동성은 순식간에 식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 엄청 났죠? 거래대금이 어제 18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코스피가 지금 여기에 이제 17조 에다가 그 넥스트레이드 해서 뭐 23조, 20조가 넘었어요. 엄청나거든요. 대금이 진짜 많이 터져요.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지금 많이 터져가지고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돈이 많다. 유동성이 정말 많습니다. 이 유동성은 한 번에 안 꺼져요. 쉽게 꺼지기 어렵고, 그런 관점들을 통해서 베팅도 좀 원래 보던 종목이었던 게 가장 크죠. 원래 보던 종목이었다는 거. 원래 분석을 해둔 종목이어서 신고가 갈 가능성도 높아서 뭐 였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보던 종목이 어제 마침 내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 내가 미리 알아둔 준비해둔 종목에서 내가 원하는 차트 움직임과 내가 원하는 그런 분봉에서 돈, 그런 것들이 외국계 거래원, 프로그램 매수세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어때요? 매매를 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내가 그만큼 알고 있던 종목, 분석을 해뒀던 종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분석을 해둔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중을 더 할 수 있던 거예요. 뭐 시장 특성, 유동성 이것도 있고, 내가 원래 지켜보던 애가 움직이네. 내가 어떤 내가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이고 사냥감의 그 패턴이라고 하죠. 패턴을 다 알고 있어. 뭐 어떤 사슴들은 지금 여기서 냅두면은 1시간 후에 뭐 호수에 가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30분 후에는 이제 뭐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30분 후에는 잠을 잔다. 낮잠을 잔다. 이런 패턴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낮잠을 자는 것까지 기다려서 낮잠 잘 때 탕 하면은 사냥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목에 대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분석을 해두셔야 돼요. 미리미리 이런 거는 돌파 나오면, 혹은 이런 거는 조정 나오면 좀 봐야겠다.
분석을 많이 해둬야 내가 그만큼 확신을 얻을 수 있고, 얘 패턴을 내가 알고 있어. 패턴을 알고 있으면 어때요? 그만큼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비중을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기준, 데이 트레이딩 계좌로는 좀 비중을 좀 더, 제 기준에서는 좀 더 많이 하기는 한 건데, 그런 관점들을 통해서 더 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종목을 처음부터 봤던 이유, 뭐 단기 수익 관점들, 이렇게 영상에서 같이 좀 녹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또 한 주가 또 지나가네요. 내일 이제 금요일이니까 한 주 마무리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포모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내가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돌파장, 주도주장 이런 곳에서 비중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눌림 매매가 주축인 분들은 지금 시장은 좀 포모가 올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대신에 준비를 잘 해두다가 이런 불장이 계속 가진 않거든요. 분명히 중간중간 조정이 깊진 않더라도 조정을 주긴 줘요. 무조건 줘요. 코로나 시즌에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정에서 어떤 좋은 장이면은 좋은 종목들, 지금 유동성을 통해서 스페셜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에서 내가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되겠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자신의, 나의 그 판이 깔렸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게 그냥 분명히 사람마다 성향도 있고, 뭐 매매하는 기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전천후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크게 나누면은 주도주, 데이 트레이딩, 돌파 매매, 이걸 주축으로 하시는 분들과 이제 눌림 매매, 요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직장인분들이 원래 좀 맞는 매매이지 않나 싶은데,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눈다면은 지금 시장은 요쪽이죠. 요런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해요. 근데 내가 눌림 매매가 주축인 분들이 이 매매를 보고서 그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사람이니까 소외감이 느껴지는데, 분명한 거는 이런 돌파장, 주도주장, 이런 장세가 있으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눌리겠죠. 눌리면은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자신들의 이제 판이 펼쳐질 시즌이 점점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소외감 때문에 내가 돌파 매매를, 내가 주도주 매매를 좀 못할 수 있거든요. 뭐 준비가 덜 됐거나 아직 공부를 좀 못했거나 성향이 안 맞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못하는 거는 누가 알진 않아요.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매매를 잘 하나 못하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도주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 하면 되고, 반대로 눌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꼭 조심하게 생각을 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거는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기다리면은 자신의 이제 턴이 옵니다. 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그런 거 왔을 때 내가 분명히 놓치지 않고, 지금 소외감을, 그런 눌림 왔을 때, 지금 주도주 매매 빵빵 하시는 분들은 눌림 할 때 조금 맞거나 심심해지거든요. 그럴 때 또 해가지고 서로서로 좀 순환하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